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르 만수르 갑수르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네, 비가 좀 왔어요. 그러다가 좀 개왔고 날씨 좀 바람은 불지만 그래도 좀 너무 옷을 가볍게 입지만 않으면 나들이 가기에 괜찮습니다. 좀 바람이 부니까 좀 바람막이 잠바지 입고 가서 이렇게 좀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등산도 좋고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네. 좀 평온한 주말을 보내고 계시겠죠, 여러분? 네. 저도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식사도 좀 늦게 해서 어, 일단 나가기 전에 이렇게 방송을 올려놓고 이제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 동영상을 못 올려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제 또 직장에서 또 일이 있으면은 또 그거 일 처리하느라고 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이제 슬슬 이제 좀 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네, 재택근무 하다가 네, 간혹간혹 직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재택근무는 기반이 돼 있고요. 네. 뭐 백신이 좀 다 해결되면 이제 좀 그때 이제 정상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어 먼저 제가 시황이랑 제 보유 종목을 짧게 분석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주말용으로 제가 한번 차트 좀 차트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절대 매수 의견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실천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줌으로써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권하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종목들은 거의 다 장투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얘기했는데 내일 당장 사서 내일 안 오르고 더 떨어지네 그러시기 없기. 네. 먼저 그러면 시황이랑 종목 짧게 설명해 드리고 주말용 공부 거기서 이제 제가 장투할 종목을 좀 찾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목돈이 있는데 어디다 투자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그러니까 좀 편하게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볼게요. 어제 코스피 형님 좀 떨어졌네요. 21선이 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본 지지선 떨어지면 좀 매수 기회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지지선까지 오면 물론 들쑥날쑥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대세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받고 이렇게 조정받고 가면은 더 잘 갈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지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한 방에서 쫙 가버리면 골도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지금 아마 자기가 보유한 사고 싶은 종목 중에 이렇게 지수 마냥 이렇게 좀 1년선에서 엄청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조정받을 시간이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1년선 바닥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1년선을 살짝 넘어서 조정받고 있거나 그런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뭐 그거는 이따 제가 차트 공부하면서 설명드릴 거지만 꼭 두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지수가 높은 상황에서는 좀 떨어졌다 해서 분할 매수를 뭐 삼성전자 하시면 안 되죠. 차트로 보면.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명심. 1년선, 이게 지금 진한 검은선 1년선인데, 241선, 1년선 아래에 있는 바닥권을 찾거나, 그렇다고 1년선 아래에 있는 거 무조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틀이 딱 다져진 다음에 사는 거지,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1년선 위에 있을 때, 조정받을 때, 1년선 근처에 붙어 있을 때, 뭐 이렇게 뭐 사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권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내일 또 떨어지면 다른 종목도 거의 다 떨어지니까 그런 종목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코스닥 동생 보겠습니다. 동생은 좀 더 떨어지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선 여기까지 가면 분할 매수 하셔도 됩니다. 네. 신규 분할 매수. 그 대신 이렇게 1년선에서 멀리 올라가 있는 거를 신규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1년선 근처에 있는 걸로 신규 매수 하셔야 되는데 또 여기 안에서도 잘 고르셔야 됩니다. 대세 하락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사시면 안 되고. 네. 네, 그건 일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네, 일단 제 보유 종목 중에 이제 주요 종목만 설명드릴게요. NK맥스가 참, 제가 1년, 이거 천일선이죠. 이건 천일선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냐 했더니, 이제 바닥권이 거의 이제 천일선 부근에서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관망을 해야 되겠지만, 많이 빠졌어요. 지금 며칠 빠진 거예요. 5, 6, 7, 8, 9. 거의 뭐 9일 연속으로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슬슬 좀 바닥을 다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일선 부근에서 저는 이제 좀 바닥거리 나오지 않겠냐.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다시 천일선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물론 이건 저 개인적인 희망사항이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거는 아직 뚜렷하게 반전을 보여주는 변곡점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게 좀 양봉으로 나와줬으면 그래도 좀 변곡점일 가능성이 클 수 있을 텐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어느 정도 쌍바닥이 좀 나올 때나 신규 매수를 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빠질 때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니까 좀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보유하신 분은 불안하시면 수익거리면 파셔도 되지만 손실 중인데 불안하시다고 이렇게 손절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버티셔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이럴 때 인내하는 겁니다. 아직 제약바이오가 제대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테마가 오르면 그것도 좀 따라서 반등이 나올 거니까 거기다가 인케이맥스가 그 호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나스닥 상장권하고 그다음에 임상 미국 제약사랑 한 임상 결과가 이제 올해 발표되니까 그 두 개를 갖고 이제 모멘텀이 될 건데 그게 언제 나오냐에 따라 저는 이제 달렸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아직 미정이니까 계속 이제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NK맥스 좀 더 인내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원풍물산은 제가 이따 차트 공부하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VTZMP가 네, 어제 좀 갭상승으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작은 박스권을 뚫었고요. 이제 큰 박스권이 남았죠. 이제 큰 박스권이 바로 딱 보시면 여기 거의 481선이에요. 그죠? 큰 박스를 다시 그려볼게요. 네. 네. 그래서 요거만 돌파해서 안착만 되면 이제 12,000원 가는 건 시간 문제일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13,000원까지 도전할 수 있는 이제 기틀이 다져지니까 내일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올지 이걸 제대로 뚫을 건지를 봐야겠죠. 제법 거래량은 나아졌습니다. 여기도 거래량이 좀 나아져서 좀 뚫는가 했더니 다시 밀렸잖아요. 근데 요번에 또 다시 또 뚫으러 가는 건데 한 번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는 좀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물론 또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또 세 번째 도전하면 세 번째 도전할 때는 확률이 더 커지죠. 이탈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 하단권을 이탈만 하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일단 두 번째는 확률이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한 60% 이상은 본다고 봅니다. 이때는 여기서는 50%였죠. 그래서 50% 미만일 거예요. 이쪽에서는 처음 돌파할 때는 뚫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VTGMP. 네, 그래서 오늘 저 5% 수익 이제 수익권을 완전히 안정화되게끔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또 볼만한 거는 네. 네. 저 두 개 종목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말용으로 이제 설명드릴 차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장투할 종목을 현재 한 가지 좀 생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 물 한 잔만 마시고요.
먼저 제가 그 셀바스 AI를 제가 30% 수익을 먹고 이쯤에서 팔았을 거예요. 네, 이쯤에서 팔았을 건데 제가 셀바스 AI를 먹을 때 참고했던 종목이, 이건 이제 계속 제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트루인입니다. 네. 네, 이 트루인을 보시면 여기 거래 정지가 나오고 거래 정지가 풀리니까 호재로 바닥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쵸? 여기 거래 정지 나왔다가 8,50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바닥 3,800원까지 쑥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양을 이렇게 밥그릇 형태로 다져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1년선까지 돌파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쌍바닥을 잡더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결국은 이걸 넘어섰죠. 네. 제가 이 셀바스 얘를 이때, 트루인을 이 거래 정지 전에 사갖고 제가 오랫동안 물렸었습니다. 그때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딱 여기 이 근처 오니까 뚝 떨어지죠. 그걸 내가 또 여기서 욕심을 내서 또 못 팔았어요. 그러다가 참 오래 기다렸죠. 제가 여기서 팔았습니다. 수익 내고. 왜냐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까봐 이번엔 팔았죠.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바로 셀바스 아이가 이런 형태로 시작하는 것을 내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셀바스 AI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4차 산업. 여기 보시면 거래 정지가 됐죠. 그리고 거래 정지 풀리고 이만큼 올랐다가 제가 그래서 이쯤에서 샀습니다. 이쯤에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동영상에서 용돈 벌고 싶으신 분, 왜냐면 이제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을 벌고 싶은 분, 소액으로 하고 싶으신 분, 나 이거 상장 폐지돼도 문제 없다고 하시는 금액으로 하실 분은 여기서 모아가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빨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루인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기간이 약 한 230일 정도 나오죠. 그리고 셀바스 AI도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걸었네요. 230일 정도가 나오네요. 비슷하죠. 물론 저는 여기서 팔았습니다. 더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게 이렇게 또 조정받을 것 같아서 좀 저는 조정을 크게 받을 줄 알았더니 별로 크게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물론 금액은 적었습니다. 금액은 한 3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죠. 계속 물을 타갖고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300만원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까지 못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셀바스 AI를 이제 했는데, 또 이런 거 비슷한 걸 내가 또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입니다. 제가 지금 11% 수익 중인데 어떻습니까? 여기 거래 정지가, 죄송합니다. 여기 거래 정지가 나왔죠. 거래 정지 나오고 여기까지 또 거래 정지 풀니까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뭐 횡령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거래 정지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동전 주고 또 이런 거 동전 주니까 금액 부담 없이, 저는 언제 발견했냐면 이때 발견했어요. 바로 급등 직전에요. 요때 발견했어요. 우연치 않게. 예. 그래갖고 누가 물어봐갖고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찾은 게 아니라 누가 물어봐서. 그러니까 어디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설명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시즌2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하이에나 전략입니다. 남이 문 거 뺏어오는 전략.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좋은 좋은 종목 있으면 한번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게 저는 그거 좋으면 저도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보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또 내가 또 그 셀바스 A를 먹고 난 다음에 이걸 발견하니까 이거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날짜를 해보니까 그때가 155일이었어요. 그래서 100일만 더 기다리면 700원 근처까지는 가겠구나. 그럼 거의 두세 배 아니에요. 세 배예요. 세 배. 그래서 내가 이번에 7월 달에 7월 달 되면 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도 요번에 여행 가는데 와이프가 저기 신랑 호텔 다 너무 비싸게 못 자니까 저녁에 디너라도 좀 먹어보자는 거예요. 뷔페 호텔이나 롯데 가서.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 한 6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넘게 벌면 되는 거야. 그거 네 명이면은 한 80명이면 가지 않습니까? 네. 7, 80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또 제가 트루일하고 셀바세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했더니 바로 다음날 올라가더라고. 이런 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팔지는 않았습니다. 왜? 전 두세 배를 목표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빨리 팔아도 요 천일선 근처는 요 천일선 근처는 팔고 요 천일선 근처 뭐 좀 더 보유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능가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좀 조정받고 있는데 좀 더 조정이 더 나오면 한번 여러분도 소액으로 뭐 하시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추천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신 정말 하시겠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지만 몰빵하지 마시고요. 큰 금액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꼭 그러면 세력들이 알고 더 떨어뜨려요. 네. 그래서 저도 소액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버티고 금액이 크면 못 버팁니다. 제 경험입니다. 절대 소형주 잡주는 큰 금액으로 하시면 잠 못 잡니다. 마음 약한 사람은. 제가 해봐서 알아요. 언젠가 뭐 두세 배 될 것 같다는 확실히 쓰더라도 금액이 크면 후달립니다. 몇 프로 떨어뜨리면.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저는 소형주 잡주는 한 100에서 200 제가 1억 가진 자본금이 1억이라면 그러니까 소형주는 200에서 300 중형주는 100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하시는 게 더 마음 편할 수 있어요. 괜히 소형주에 1억 넣어갖고 난 대박 오를 거야 10배 뭐 비트코인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주식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악랄합니다. 네. 절대 우리 괜히 희망한 대로 돈 따기 쉬운 장 아니에요. 엔케이맥스 보시면 알잖아요. 네. 탐욕 또 괜히 탐욕을 엄청 노려요. 저도 엔케이맥스 4천만 원 땄을 때 팔았으면 좋은데 그놈의 탐욕 때문에 보십시오. 다시 1,400만 원 손실 중입니다. 네.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위안 삼으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NK맥 지금 사실 제가 최근에 산 주식들은 해성 옵티스 빼놓고는 거의 다 수익 내거나 뭐 4, 5%, 뭐 10%, 뭐 커봐야 10% 손실이지 다 좋습니다. 대신 제가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샀던 NK맥스, SGA 솔루션즈, 미동 아주 악성 손실 중이죠. 네.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 보고 위안 삼으시라고 이렇게 계좌 까는 겁니다. 전 진정성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100%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더라고요. 확실히 전에 공부하기 전보다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를 이제 그래서 했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네오팩트입니다. 네, 네오팩트. 제가 네오팩트는 좀 보시면, 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이 네오팩트의 모멘텀이 뭐죠? 바로 전자약입니다. 전자약. 우울증 전자약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그러나요? 네. 우울증이 많이 심한데 이제 약 부작용 대신 이렇게 전자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게 시판 허가가 돼서 요번에 이렇게 상한가 맞고 지금 조정 중인데 자 보시면 저도 이거 물려서 네 이제
지금 이제 20% 수익입니다. 엄청 물려 있었죠. 네, 일단은 제가 어디서 샀냐면 여기 보면 지지선이 여기잖아요. 딱 봐도 여기 위에서 보면 지지선 여기 쌍바닥에서 갔을 때 제가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이 근처에서 네, 그걸 샀는데 보시면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참 이때는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손절 못하니까. 설마 요 밑으로 떨어질까? 그때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겠죠. 이거는 정말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최저가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는. 이때 떨어진 거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다 떨어졌잖아요. 모든 종목이. 그러니까 이건 애지만 지수가 상승하는데 혼자 이 최저점을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 그건 회사가 문제 있는 거니까 그때는 손절을 하든 뭐 하든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기까지 내가 참아보기로 한 거였죠. 여기 이탈했을 때. 다시 또 좀 깨끗하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집을 여기 200만 원치 샀는데 여기 떨어지길래 떨어지길래 좀 더 샀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낮췄어요. 낮춰갖고 조금씩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 조금씩 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부 피레침이에요. 그죠? 음봉이거나 그렇죠. 여기 다 이제 여기 뭐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떨어질 때도 이렇게 피레침이 많습니다. 막 이따 떨어질 때는 그러죠. 뭐 이게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이제 3월달로 가니까 막 겁을 막 주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상장 폐지될까봐. 이렇게 세력들은 겁을 엄청 줍니다. 이렇게 올릴 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을 모아갑니다. 저는 이걸 하락형 매집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팔고 넘기는 건가? 그걸 수도 있어요. 그죠? 양면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다 떠넘기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떠넘길 거면은 좀 더 올렸다가 떠넘기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그래서 좀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물론 티도 안 나게 할 수도 있긴 있겠죠. 티 안 나게 하려고 일부러.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때 겁을 많이 주니까 개미들이 다 많이 했을 거예요. 상장 폐지될까봐. 그러다가 바로 바닥권에서 이런 또 피레침이 하나 나옵니다. 물론 저는 여기가 바닥일 줄 알았지만 이탈을 했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탈했을 때 신규 매수 이럴 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신규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고 지금 보시면 이걸 지지했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 이때 조금 들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바닥권은 탈출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깨끗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는 요거를 지지할 줄 알고 계속 있었다가 여기서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이탈을 했는데 이탈한 데서 바닥에서 요게 하나 나왔습니다. 거래량 싫고 그죠? 그래서 요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양봉, 이제 이 거래량의 양봉에서 이 하단을 이탈만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겠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바닥권이었으면, 여기를 이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탈을 합니다. 그죠? 이탈을 했다가, 요 지지선을 맞고 떨어집니다. 이거 여기가 저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하락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바닥이 나왔다는 시그널이 하나 나오니까, 여기서 양봉이 하나 나왔으니까 이걸 바닥으로 하단을 지지선을 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지지하겠구나를 생각하셔야죠. 그러더니 더 두 번째 더 신뢰도 강하게 하려면 요걸 뚫어야죠. 요걸 뚫어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 뚫었던 요 점에 분할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 저는 이제 원폭물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폭물산이 좀 환기 맞아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세력은 이 환기도 보면 회사가 뭐 아주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재무하는 사람이 챙겼어야 될 거를 안 챙겨갖고 뭐 회사에 뭐 큰 뭐 잠식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아주 사소한 거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설명하기를. 정말 사소한 거를 좀 간과해서 이런 실수를. 근데 그 사소한 거라도 나오면은 이렇게 한계딱지를 붙인다고 거의 받겠대요. 네, 그래갖고 이제 원풍물산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하는데, 절대 제가 이거 원풍물산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거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보시면 이것도 올라갈 때 피레침이 나와요. 이렇게. 그쵸. 거래량이 실립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실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큰 그림을 보시면 이게 1년선 아래이기 때문에 바닥권이에요. 그리고 또 내려갈 때도 이렇게 이제 큰 피레침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네오팩트는 큰 피레침이 좀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풍물산이 네오팩트랑 비교하면 여기서 바닥을 다 잡을 것 같은 한데,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면 또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신규 매수 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저는 뭐 저는 뭐 끝까지 믿고 하는 거지만, 신규 매수 하신다고 하면은 요 보시죠. 양봉 최소한 요 하단, 근데 갭상승으로 갔단 말이에요. 갭상승으로 갔기 때문에 가로 갭상승 하기 전에 그 종가, 왜냐면 갭을 메꾸러 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지선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크게 하시면, 네,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지금 살짝 이탈하다가 다시 또 올라왔죠. 지지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아무리 못해도 요 종가상으로 여기 종가상 고점은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넘어서서 안착하면 여기서 1차 분할 매수. 물론 공격적이신 분들은 여기서 소액으로 분할 매수 하셔도 돼요.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불안하다, 이것도 이탈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돌파하면은 1차 매수, 그 다음에 요 최고점 있죠. 근데 여기 너무 길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를 하시면 이때가 아마 여기 구름대 있죠. 이 구름대가 이제 매물대인데, 이 구름대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네오팩트 마냥 보십시오. 만약에 패턴을 그린다면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돌파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파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오팩트는, 네, 보십시오. 다시 네오팩트를 갖고 설명을 할게요. 이제 여기 변곡점이 되느냐를 이제 보면 하단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갭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딱 보시면 지지돼 있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사람은 여기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종가상 여기 전고점이 종가상으로 여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2차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가장 높은데 여기도 또 신뢰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를 뚫으면, 그럼 여기서 좀 더 좀 비중을 쏟고, 그러면 이제 이걸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매수 추천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거래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원풍물산을 저는 일단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일단 물려있고, 제가 물려있어요. 물려있는데 공격적으로 해서 여기 여기 지지할 거라 생각하고, 저는 400만원에서 200만원 추가해서 좀 현재 원풍물산을 제가 500만원에서 200만원 추가 물량 타서 이제 700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 물 타서 원래 20몇 프로 손실이었는데 물 타갖고 이제 1,500만원 됐어요. 15% 됐어요. 마이너스 15%.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네오팩트의 단계처럼 밟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다 공격형, 세력 하락형, 이게 매집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러면 원풍물산의 모멘텀은, 그러니까 네오팩트의 모멘텀은 전자약이지만 원풍물산의 모멘텀은 뭡니까? 바로 그 원풍물산이 미국 회사에 투자한 렐마다 제약회사, 거기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결과를 기대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지금 비마약성 진통제, 지금 마약성 진통제가 너무 난무되니까 그거에 아주 온갖 그거를 좀 개발하려고 좀 온갖 혈안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터지면 대박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그 원풍물산은 어떤 권리가 있느냐?
그 아시아 판권을 원폭물산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비마약성 약을. 네. 그러면 대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꿈이에요. 저도 이런 꿈을 갖고 투자를 해봤지만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꿈을 갖고 투자를 한다면 좋긴 좋은데 이게 또 변동성이 심해요. 이게 제약 바이오 쪽이 신라젠 같은 거 보세요. 신라젠이나 다 될 것처럼 하다가 다 찌그러지잖아요. 짜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엔키믹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분할 매수, 내 밥그릇만큼 소액으로 하고 이렇게 하셔야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폭물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장기 투자할 종목을 좀 찾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현대 엘리베이터를 보기 전에 먼저 내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선택해야 될 이유 GS건설이 있습니다. GS건설도 엄청 바닥에 이렇게 넓게 보면요. 그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07년도까지 크게 오르다가 이제 계속 빠진 건데요. 현대건설도 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도 IMF 때 이후로 계속 빠졌네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반짝 오른 건 저거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만나고 또 트럼프 김정은 만나고 그래갖고 이제 남북 그거 이제 건설 붐이 일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제 틀어져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지금 오르는 거는 꼭 대북주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좀 부동산 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부 헌아파트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건설주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급이 뭐 금방 나와요?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건설주가 향후 1, 2년간은 바람이 불지 않겠느냐. 또 대선도 다가오면 또 부동산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또 건설주가 또 테마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한 대선 때까지는 쭉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건설 쪽을 한번 알아보자 했는데 건설 쪽은 1년선에서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GS건설도 볼까요? 1년선에서 많이 올랐어요. 저는 이렇게 1년선 위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좋은데 사고 싶지 않아요. 왜? 1년선에서 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건설 관련된 게 오르면 또 뭐가 오르겠습니까? 건설 기자재가 오르겠죠. 그럼 그래서 뭐 시멘트도 오르고 뭐 다 오를 거 아닙니까? 그 시멘트도 보시면 뭐 페인트도 오르고요. 노루 페인트 한번 볼까요? 많이 올랐죠? 1년선 위에서. 그 다음에 시멘트 뭐가 있을까요? 유진기업인가요? 유진기업도 1년선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천일선을 다 돌파했어요. 최소한. 그러면 천일선도 아직 돌파하지 않고 1년선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그런 종목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 중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더라 이거예요. 천일선 돌파도 안 했고 1년선에서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럼 현대 엘리베이터가 건설주랑 뭐가 문제 관련이냐? 관련있지 않겠어요? 아파트 만들면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잖아요. 뭐 LG 엘리베이터도 있겠지만 현대가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현대는 그 나중에 대북주 바이들이 혹시 또 김정은 좋아지면 또 그런 또 모멘텀도 있을 거고요. 네. 뭐 금강산 여행거리 현대 엘리베이터 있나요? 네. 하여튼 저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지고 있길래 저는 조금씩 주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소형주 마냥 잡주 마냥 팍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뜸을 들이다가 나중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뜸 들이고 그런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급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매집 중입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치 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6개월 봅니다. 6개월, 최소 뭐 5, 6개월 보는 건데, 그래서 좀
보시면 이렇게 1년선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그리고 천일선도 아직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장투로 해서, 여러분 뭐 10%만 먹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한 최소 뭐 길게 하면 2배 정도는 최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신 현대 엘리베이터니까 우량주니까 좀 마음은 좀 놓일 거 아니에요. 잡주보다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큰 금액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아니면 왜냐면 여기 1년선에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야금야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적금식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거 아닌데, 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좀 배워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마루타가 여러분을 보실 때,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만 투자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비교될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네, 딱 감 오시죠? 네, 보시면 현대모비스가 급등 나오기 전에 이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좀 보시면 이렇게 딱 이게 박스를 상승형 박스라고 그러죠. 수평으로 가는 거는 이제 그냥 박스지만, 이렇게 상승으로 점점 올라가는 박스는 상승형 박스, 아래로 내려가는 하락형 박스인데, NK맥스가 지금 하락형 박스였다가 이탈을 했죠. 더 밑으로.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선도 넘었고 1000일선도 넘었어요. 또 한번 조정도 크게 봐서 1년선까지도 왔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 산 사람은 마냥 올라갈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 나왔고도 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몰빵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또 한번 겁을 주죠. 이렇게 또 겁을 주죠.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이따 겁을 주고. 네. 그리고 좀 더뎌요. 우량주는 이렇게 더뎌요. 네. 보시면 하나, 둘, 셋. 이제 요 바닥에서 탈pe해서 여기 이제 60일선 넘었을 때부터 치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6개월 후에 한번 또 갈듯 말듯 하다가, 네, 7개월 딱, 7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7개월 지나니까 이렇게 이 박스권을 뚫는 게 나왔죠. 이렇게, 그죠? 박스권을 뚫는 게 나와서 나중에는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밑으로 왔는데, 이제 요거를 한번 이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 사셨던 분들은 여기서 매집을 하셔서 평균 한 23만원이었던 분은 아무리 못해도 40만원은 40만원 아니더라도 뭐 35만원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10만원 넘게 수익 올랐으면은 그래도 한 4, 50% 이익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50% 수익을 얻을 수 있겠어요. 5, 6개월 만에. 그렇죠? 또 이건 또 우량주니까 또 이렇게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바닥에서 잡아야 편안하게 가지, 지금 지금 아마 많이 물신 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일 거예요. 그죠? 더 갈 줄 알고. 지금 이게 삼성전자인데, 여기 1년선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요? 여기서 따라 싶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정이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셨던 분들 얼마나 마음 편해요. 더 버텨도 되고, 더 추가로 물 타도 되고.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그렇게 했듯이,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도 그 단계를 밟아가지 않느냐 보시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지금 보시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빠르면 7개월이고 더 길면 뭐 질질질 갔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비스는 7개월 만에 갔죠. 갑자기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뭐 그런 게 붐이 일어나니까 현대차가 막 오르고 하니까 같이 따라 올라갔지만 이제 현대엘리비는 이제 건설주 흐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이제 천천히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대엘리비는 빠른 줄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건설주가 이제 앞으로 대선까지 계속 이어간다면 물론 또 시장이 폭락장이 와면 다 떨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다 감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상이 없다면 건설 기자재 중에 현대 엘리베이터도 이제 아파트 지을 때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 매출 또 관리까지 나오잖아요. 관리용.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뭔데 저도 건물이라기보다는 제 이제 상가주택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그 관리비를 내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찾게 된 게 바로 며칠 전에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관리비를 올려야 된대요. 그럼 나 장기 고객이었으니까 더 할인 그런 거 없냐 했더니 짤없대요. 아, 짤없다는 거 보니까 자신 있나 보다. 그래서 금액을 올렸나 보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에 더 피를 꽂혔어요, 저는. 관리비도 오르고. 네. 하여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매수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나는 종목을 찾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용으로 올려드린 거지. 절대 그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도 종목 발굴을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같이 소통 좀 해요. 댓글 너무 요즘 없던데. 그래서 좀 다른 종목, 추천할 종목 있으면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그 종목도 한번 저도 검토해보고 서로 이렇게 좀 상호 교류 좀 해서 쌍방향으로 좀 이렇게 소통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네,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만수르 캅수르였습니다.